각종 영상 매체와 스마트폰 등에 노출되며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현대인들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실명을 부를 수 있는 3대 안질환 중 하나인 당뇨 망막병증. 고혈당으로 인한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의 대표 합병증이기도 한데요. 고혈당으로 인해 망막의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질환으로 출혈, 미세동맥류, 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는 초기의 경우 혈당 조절 정도로도 관리가 되지만 눈 속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발전하면 심각한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식사, 운동을 포함한 철저한 혈당 관리 및 주기적인 암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의 모든 것. 이번 주 건강 365에서 알아봅니다. 여기 와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햇빛이 딱 내려집니다. 직원 휴게소 같은데 환자가 아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직원분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씩 좀 휴식하러 오십니까? 네, 저도 빈 시간이 있으면 그냥 커피 한 잔 사들고 여기 앉아서 창밖에 좀 지그시 보다가 생각 정리 좀 하고 가는 편입니다. 와,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삶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그냥 쉼표잖아요. 근데 저는 공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기 가운데 햇빛이 딱 들어오는 게 이게 마치 그 수정체 같다. 그리고 넓게가 이거 각막 같고 그리고 비치는 그림이 약간 망막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걸 노리고 만든 공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꼭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또 주제가 당뇨 망막병증이잖아요. 네. 선생님 이게 어떤 병입니까? 당뇨도 알겠고 망막병증도 알겠는데 어떤 병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당뇨 망막병증은 녹내장이랑 황반변성 이렇게 3대 실명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당뇨 때문에 고혈당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망막에 미세 혈류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당뇨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명까지 갈 수도 있는 병입니까? 네, 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이제 당뇨와 연관된 합병증이라는 건데 네네. 보통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병이 좀 걸릴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또 당뇨를 앓고 있는 그 기간에 따라서 또 좀 경우가 다르다면서요. 네, 이제 유병 기간이 증가할수록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소아당뇨인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고 한 15년이 지났을 때는 한 98% 환자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또 그에 반해서 성인 당뇨인 제2형 당뇨인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78%의 환자분들이 당뇨 망막병증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유병 기간이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 대충 10년 정도 당뇨를 앓았을 경우에는 50% 환자분들이 당뇨 망막병증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거의 함께 오는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와, 그러면 우리나라에 유병률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30세 이상 성인분들 10명 중에 1명은 실제로 당뇨를 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0에서 30% 환자분들이 당뇨 망막병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이제 2019년도 조사에서는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 이제 당뇨를 좀 있는 주위에 선후배들이 또 있고 한데 이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사실 이런 질환이 같이 온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초기에는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실제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을 앓고 계시지만 안저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분들 중에서도 안저검사를 받아본 분들은 40%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망막을 보통 이제 사진기로 비교하면은 필름, 수정체가 렌즈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른 망막 질환보다 이게 더 위험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당뇨 망막병증이 한번 시작이 되면 되돌리기가 힘들고 점점 이제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망막 질환에 비해서 어쨌든 열심히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눈 관리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조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이제 사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 보이시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황반부라고 해서 이제 시력의 중심부를 담당하는 이 망막의 중심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부종이 생기면 이제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돼서 유리체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비문증도 나타날 수 있고 시력저하가 비문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문증이 어떤 거죠? 눈 안에 이제 뭔가 떠다니는 점이나 뭐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가끔씩 한 번씩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피로하거나 하면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같이 올 수가 있는 거네, 그죠? 이제 유리체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비문증이 훨씬 더 많고 이제 환자분들이 잘 안 보여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유리체에서 이제 출혈이 생겼을 때, 네네. 이제 평소보다 뭐 우리가 이제 눈에 뭐 이상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요즘 너무 뭐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뭐 솔직히 요즘 뭐 시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뭐 나이 들면 뭐 자연스러운 그런 뭐 증상이겠지 하고 솔직히 뭐 걱정을 크게 안 해요. 안경 쓰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넘어가는 것들하고 당뇨 망막병증에 걸렸을 때 어떤 그런 뭐 피로 증상이나 그런 시력 저하 차이가 있습니까? 노안의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는 잘 보이는데 근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돋보기를 쓰면 다시 잘 보이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노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로해서 시력이 좀 떨어졌을 경우에는 피로가 회복이 되거나 이제 피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시력이 다시 잘 보이는 것이 잠을 특징인데요. 푹 자고 일어나면 좀 잘 회복이 보이는 되고 것처럼. 이런 것이 네. 특징인데요.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에도 관계가 없고 피로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너무 지속적으로 눈이 덜 보인다 싶으면 안과에 오셔가지고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미세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제 피곤할 때, 안 피곤할 때도 같은 증상으로 네네, 지속이 되면 계속.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당뇨 망막병증도 다양하게 이렇게 양상들이 있을 텐데 뭐 크게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양상들이 있을까요? 이제 크게는 비증식성이랑 증식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큰 잣대는 이제 네. 신생혈관이 발생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네. 비증식성은 이제 전체 당뇨 망막병증이 한 80% 정도 해당이 되고 증식성에서 한 50% 환자분들이 증식성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비증식성 같은 경우에는 황반부에 부종이 있으면 시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증식성은 이미 신생혈관이 발생한 이후 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예.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망막박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때는 이제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 그죠? 만약에 이제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당뇨 걸린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네. 검사를 하려면 어떤 검사법이 있습니까? 이제 검사법으로는 제일 중요한 검사가 이제 안저 검사가 되겠고요. 눈 안의 안저 망막 검사.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안저 촬영이 있습니다. 안저 촬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에 특수한 조영제를 맞으면서 정맥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검사를 하는 형광 안저 혈관 조영술. 혈관 조영술. 네,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저 옛날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 들어갈 때 네네. 약간 이제 조영제가 들어갈 때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좀 그게 안과 쪽으로도 혈관 네네, 조영술을 혈관 하는군요. 조영술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당뇨 망막병증의 원인이 되는 혈관 누출이나 폐쇄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추후에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검사로는 빛간섭 단증 촬영이 있어서 황반부에 부종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주사 치료 후에 이제 좋아지고 있는지, 이제 부종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빛간섭 혈관 조영이라고 해서 그 검사는 이제 미세하게 혈관의 이상을 잡아낼 수 있는 검사라서 부종이 없더라도 시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검사를 통해서 황반부에 이제 혈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사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검사는 소아당뇨인 제1형 당뇨의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5년 안에는 당뇨 망막병증이 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한 번 하시고 그 이후에는 매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발생하는 제2형 당뇨인 경우에는 언제 정확하게 발병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당뇨를 진단받은 즉시 저희가 안과에 가셔서 종합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를 이제 어렸을 때 걸렸을 때는 조금 이제 빨리 합병증이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5년 전까지는 당뇨 망막병증은 검사를 안 해도 된다. 한 번 정도 한다. 네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당뇨를 걸리면 이제 바로 이 검사를 같이 진행해야 돼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도 해서 만약에 이제 검사했을 때 뭐 병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치료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레이저 치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눈에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가 있고 수술적 치료 이렇게 대표적인 안과 치료는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레이저 치료는 저희가 주변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네. 이제 유리체 출혈이나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세 가지 치료법이 있는 것 중에 저는 이렇게 안구에 직접 주사를 하는 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좀 겁날 것 같은데 그거는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제 눈에 저희가 점압 마취를 하고 주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긴 하는데요. 예. 이제 이후에 약간 안구에 불편감이 좀 있을 수 있고 주사 후에 그다음에 뭐 충혈이 약간 있으시거나 결막 가출혈 약간의 통증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취를 해서 물론 이제 주사를 하겠지만 네네. 이게 주사 바늘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 내가 보이겠네요 이게.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주사를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보통 아프면 이게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이거 눈을 감고 주사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눈을 저희가 벌리고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사 바늘을 직접 보게 되는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죠?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무서워하시고 공포를 많이 느끼시는데요. 이제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주사를 하다 보면 이제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끝났냐, 시술이 끝났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눈에 이제 안약 떨어뜨리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조금 이렇게 겁나서 눈꺼풀이 달달달달 네. 떨리면서 이렇게 톡 떨어지고 하거든요. 안구 건조증 그거 인공누액 할 때도 그렇고 한데 주사를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느 치료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사실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른 치료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부에 레이저 치료를 해서 유리체 출혈의 발생을 막아줘야 하고 레이저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비증식성인지 증식성인지에 관계없이 황반부종은 어느 단계에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출점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치료는 안구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 그리고 이제 증식 당뇨 망막병증이 많이 진행을 해서 이제 유리체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견인 망막박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저희들이 이제 막 방송이나 혹은 뭐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접하잖아요. 네네. 눈 영양제도 굉장히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당뇨 망막병증 영양제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의료보험도 적용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약물들의 성분은 주로 미세 혈류를 개선하는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뇨 망막병증이 확 좋아지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처방을 해서 환자분들이 드셨을 때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의 경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이제 뭐 영양제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이제 다른 집 전부 다 보리차 마실 때 제 집은 이제 결명자를 마셨거든요. 눈에 좋다고.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진짜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 안과 선생님한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특별히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을 눈에 좋다고 어머니께서 알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됐네요. 네. 그 말고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다슬기라든가 그럼 혹시 뭐 눈에 좀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비타민 A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당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제가 관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두루두루 몸에 좋은 게 다 눈에도 좋고, 네네네. 그죠? 두루두루 몸에 안 좋은 거는 또 눈에도 안 좋고. 알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보면은 뭐 종전보다 눈이 좀 뻑뻑하거나 좀 따갑거나 혹은 뭐
이물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또 더 이게 병이 또 심해진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 많이 하는데 이제 이물감 이런 것도 좀 그게 차이가 직접 느낄 정도로 있는 겁니까? 사실 이물감이나 충혈 같은 경우에는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증상이고요. 실제로 당뇨망막병증 악화는 주로 이제 시력의 악화, 통증을 동반하지 않은 시력의 악화가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증은 많이 없네, 그죠? 네네. 시력만 떨어질 뿐.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노안이나 우리가 이제 피로로 인해 가지고 시력저하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당뇨망막병증이 이제 걸렸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네. 뭐 내과적인 치료, 즉 뭐 고혈압이나 네. 고지혈증, 그다음에 뭐 체중 관리를 하신다든지, 예. 그다음에 혈관을 좁힐 수 있는 흡연 같은 거를 좀 덜 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네, 생활 그죠? 습관도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당뇨망막병증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오시는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당뇨망막병증이 없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1년마다 안과적 검진을 하시면 되고 네. 이제 비증식인 경우에 초기일 때는 6에서 12개월, 그다음에 중기일 때는 한 3에서 6개월마다, 그리고 후기일 때는 3개월마다 저희가 정기 검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식성의 경우에는 1, 2개월마다 저희가 더 보는 자주 와야 걸 되는 더 자주 거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증식성인지 비증식성인지 관계없이 황반 부종이 동반이 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저희가 병행하기 때문에 한 1, 2개월마다 경과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사 치료하고 또 병행할 때는 1, 2개월마다 한 번씩 와야 되고. 그럼 생활 습관에서 이제 뭐 흡연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운동 다 즐겨 하니까 막 무리한 운동이나 우리 보면 이제 안압이 높아지는 예를 들어 물구나무서기라든가 네네.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신생혈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물구나무석이나 크게 압력이 오르는 이제 운동을 했을 때는 그게 또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과격한 운동은 좀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황반 부종이 있을 때에도 만약에 그런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누출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체 출혈이나 뭐 황반 부종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심한 운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직 뭐 걸리지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상충되는 게 있네요. 당뇨는 솔직히 이제 인슐린이니까 당뇨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당뇨는 있는데 당뇨망막병증이 있어서 이것도 너무 무리한 운동,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를 걸리신 분들이 이제 유산소를 많이 하니까 수영을 즐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경을 쓰게 되면 안압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네. 뭐 이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말 주의해서 운동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네, 그죠? 뭐 무거운 이제 역기를 드신다든지 뭐 무리하게 물구나무를 좀 자주 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힘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운동은 저희가 자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뭐 걷기나 조깅이나 뭐 테니스나 이런 유산소 운동은 저희가 또 오히려 당뇨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경을 써야 되고 아무래도 좀 이게 뭐 좀 또 물에 또 노출도 많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쿠버 다이빙이나 그런 거는 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카이 다이빙이나 혹은 봅슬레이, 뭐 루지 뭐 이것도 또 조금 약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 생활 속에서 습관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네. 흡연 당연히 안 되고 술도 뭐 마찬가지. 술도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고요. 가끔 보면은 어떤 병에 이 좋은 치료제를 우리가 복용을 하다 보면은 그 병에는 괜찮은데 다른 병에는 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 치료제가 당뇨망막병증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치료제도 있을까요? 그 치료제 중에 과거에는 이제 티아졸리딘디온이라는 성분이 이제 당뇨 막방병증에서 황반 부종을 발생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제 당뇨 막방병증의 경과나 황반 부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당뇨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또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우리 또 교수님들이 관련 전공 교수님들의 학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죠? 정보를 접하고 환자들한테 또 알려주고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학회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 사례들이 많은데, 이제 어디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유병률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대규모 연구들에서는 실제로 서양인들에서 더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사실 그것은 이제
인종에 따른 유전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제 서구안의 식습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양인에서는 안저검사나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낮기 맞아요. 저도 때문에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동양인에서 조금 더 낮게 유병률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실제로는 서양인이나 동양인 목재에서 비슷하게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이나 생활 습관적으로 봤을 때 동양인이 조금 덜 걸리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조기 발견이라든가 검사를 자주 안 해서 지금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또 질환이 됐으면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이게 뭐 망막 혈관에 생기는 병이니까 뭐 우리가 또 더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또 합병증이니까 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당뇨 관리. 당뇨 관리가 제일 중요하게 1번이겠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고지혈증, 혈압 관리, 그다음에 체중이나 뭐 금연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제 안과적인 검사를 빼먹지 말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전이나 혹은 임신 중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병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임신 상태에서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망막병증이 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나 이런 걸 고려하기도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안내 주사는 이제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레이저 치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병이 이제 많이 호전이 되거나 이제 완전히 뭐 완치가 되거나 혹은 다시 또 재발이 되거나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좀 재발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치가 잘 되는 편입니까? 이제 당뇨 망막병증은 완치의 개념이 있는 병이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제 주사를 해서 호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언제든지 부종이나 유리체 출혈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거의 꾸준하게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당뇨나 고혈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계속 관리해야 되는 질병 중에 이제 하나겠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뇨도 안 걸리고 또 당뇨 망막병증도 안 걸리고 하면 이제 물론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리가 중요할 텐데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주기라든가 어떤 뭐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안저 검사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1년에 한 번은 이제 안과에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저 검사를 꼭 하시고 요새는 이제 비문증도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을 앓으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안저 검사를 하면 그런 질병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선생님 우리가 눈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뭐 눈 운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위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지는 건지 뭐 그냥. 근데 약간 스트레칭 피로도는 느낌으로. 약간 개선되는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눈 주위에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순환을 약간 도와주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미온 이제 약간 뜨거운 타올이나 이런 걸로 따뜻한 걸로 이렇게 대고 있다가 약간 안약도 넣어주고 하면 많이 개운해 하시고 하더라고요. 마사지나 이런 거는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관련 질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안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단계에 맞게 맞는 안과적 치료를 하고 내과적인 이제 치료를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이제 시력이 확 호전되거나 하는 걸 못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너무 조기에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정아람 교수님과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